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80주년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다들 그래도 3일간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 제가 오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장 새벽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나스닥 시장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저녁 그리고 또 내일 새벽까지 한 번 더 열리죠. 자, 그러면 오늘 발표가 됐던 이 지표에 대한 또는 시장의 혼조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이 타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어제 1.65%로 좀 아쉽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쉽게 마감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절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이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절대 매도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섹터의 흐름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바로 지금 이 단계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 최근에 체코나 뭐 아니면 루마니아나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뭐 악재도 나오고 호재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대하는 그런 재료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는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제 이 나스닥 시장 또 뉴스케일 파워는 어저께 3% 가까이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게 하락세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는 이 종목 개별 종목의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뉴스케일 파워 이게 뭐 원전 섹터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인플레이션 쇼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막 올라가던 건 CPI도 나쁘지 않았고, 또 물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막 살아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약간 한풀 꺾이면서 약간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이 지표가 발표되고 난 뒤에는 개파락을 띄웠어요. 이거는 뭐 비단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그 코인 시장도 상당히 또 큰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부진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저가 매수세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고가를 기록하던 나스닥, S&P 500이 그래도 지수가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또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긴 했는데, 근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 35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새벽, 월요일 선물 시장까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그걸 볼게요.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을 보면 한국 ETF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제가 투자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수 자체가 어제 그 지수 PPI 발표 이후에 개파락을 크게 띄웠어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해 주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시장까지 봐야 되고 이 선물 시장까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만약에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하락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주가는 더 크게 하락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따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절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네, 시장이 아무리 죽어도 두산은 어느 정도 주가를 버텨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뭐 외인과 기관의 매도와 뭐 개인의 매수 막 이거 수급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최근에 한 달 동안 이 수급을 볼 때 기관들이 뭐 매수를 좀 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이 팔았다. 뭐 이거를 호재다, 악재다, 뭐 이렇게 말들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이 거래량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거래량이긴 하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현재 뭐 외인이 사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사고 팔고 여러분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를 제대로 캐치를 해야 돼요. 결국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세를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면 외인이 어제 팔았던 엊그제 팔았던 그 무의미해요. 아시겠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얼마가 됐든 다 무의미하다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에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투사 에너빌리티에 대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은 제가 아까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차트 분석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방에서 앞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투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과 타점들 계속 함께 해 나갈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정확한 이 타점 위주로 저와 함께 이런 타점 위주로 내용들을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많이 꼭 참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결국에 우리가 파동 관점으로 볼 때 아까도 제가 좀 교육을 좀 했던 내용인데 파동은 어떻게 된다고? 이 5파동에 대한 임펄스 파동 또 조정은 ABC 형태로 흘러가는데 이 파동이 카운팅을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줄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이 타점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이 저점 바닥 최근 이 하나의 파동에서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때도 하나의 파동에서 고점 매도 이때가 그 체코 원전 그때거든요. 난리 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에 대한 또는 우리가 RSI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한 최근 이 하나의 파동에서 우리가 한 80% 정도였나 이 저점 바닥부터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5파동에 대한 고점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게 5파동 고점이 나왔고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주가의 가격이 상승이 나오지만 이렇게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만 하는 자리가 딱 이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단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좀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크게 이걸로 볼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최근 6월 30일 날 이 고점을 넘겼을 때 딱 이 자리가 볼게요. 분명 주가의 고점은 넘겼지만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오히려 RSI 고점이 하락이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더니 3파 고점이었다고. 자, 그러면 이게 4파 조정 뒤에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일 텐데 우리가 이때는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100%는 없다. 근데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정말 높은 이제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새롭게 또 대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조정 단계로 올 확률도 분명히 크긴 하지만 이 확률보단 여기서 새로운 임펄스 파동으로 5번째 마지막 고점 파동을 형성해 나갈 거라고 여러분들께 더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막 이기려고 내가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따라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반복적인 매매를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두산은 뭐 지금 PPI 지표나 또 경기 침체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9월달 금리 인하 전까진 결국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정말 큰 충격은 저는 한번 올 거라 봅니다. 그 전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 다음 주가 될지 9월 초가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타점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만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또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이제 막 1000명을 넘겼는데 아직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해 나가시면 저는 분명 좋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이런 기초적인 좀 자료들도 좀 만들어 놨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공부를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다, 조금 더 내가 이런 타점들을 좀 더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들을 다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많이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의 계좌가 분명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밑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 구독자분들과 제가 앞으로 계속 함께 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매수 타점을 디테일하게 잡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